조선일보 잘 들어. 조선일보 관련해 가지고 박사를 내기 위해서 매불쇼를 찾아주신 분입니다. 취재 경력 25년 만에 매불쇼 오늘 첫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예. 정말 엄청난 기자님이군요. 국토교통부가 예. 지난달 2월 27일 날 이제 조선일보 계열사 이제 부동산 전문 계열사 땅집고라는 인터넷 매체가 있습니다. 구독자 44만 명의 땅집고가 조선일보 계열이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의외로 독자분들이 땅집고라는 그 매체가 조선일보 계열사라는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잘 처음 모르죠. 알았어요. 처음 알죠. 그러니까 네. 부동산 쪽에 좀 관심이 있거나 아마 음. 그쪽에 경제 쪽에 이슈를 좀 아시는 분들은 땅집고라는 회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관련된 부동산 미디어 전문이니까 부동산 관련 기사를 되게 많이 내고 그래요? 있고요. 네네. 예. 그리고 부동산 계열사 2016년에 사내 벤처를 만들어 가지고 예. 2018년에 땅집고인데요. 이게 땅과 집과 영어 고할 때 고입니다. 어떤 분들은 땅을 뭐 집냐 뭐 이런 건 그게 아니고 예.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가지고 2018년 땅집고라는 이름을 걸고 2019년에 인터넷 신문으로 정식으로 등록을 합니다. 예. 네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확장을 했고 지금 유튜브 채널도 있고요. 뭐 한 44만 정도 구독자. 물론 그래요? 뭐 매불쇼에 비하면 네. 매불쇼 따라올 생각하지도 마. 근데 나도 구독자 2만 빠졌으니까. 그러세요? 이거 악의적이고 네. 이런 것들이 정책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거든. 그럼요. 이런 거는 우리 저 최경영 기자님한테 걸려야 돼. 박살 나거든. 호되게 또 혼내주잖아요. 그 땅집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차학봉 기자가 사내에서 그거를 만들었어요. 원래 네. 벤처 기업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사내에서 한참 하다가 네네. 스피노프를 하고 그럴 때 처음에 제가 이제 뉴스타파에서 그때 당시에 한번 보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매체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요. 왜요? 저는 이제 이게 그때는 중앙일보에 이제 조인스라고 있었거든요. 조인스. 지금도 아마 있을 겁니다. 네. 조인스라고. 근데 이제 조인스를 흉내낸 거지. 조인스 네. 랜드라고 또 부동산 그쵸. 맞습니다. 음. 맞습니다. 조인스 랜드를 흉내낸 거야. 네. 이게 조인스 랜드를 흉내내서 중앙일보가 이거 가지고 이제 장사를 잘하니까 잘했죠. 네. 부동산 비즈니스를 잘하니까 그렇죠. 아이고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차학봉 기자가 부동산 전문 기자였거든요. 네. 그래서 차학봉 기자가 사내 벤처로 만들었어. 사내 벤처로 만든 다음에 이걸 스피노프로 시킨 거야. 근데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도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게 이제 realty.joseon.com이에요. 네. 땅짓고의 그 어디죠? 그 영문 어드레스가 IP 어드레스가. 예. 그런데 그 소개를 어떻게 해놨냐면 지금 집 사도 될까요? 집은 어떻게 지어야 할까요? 인테리어 트렌드는 국내 최고 부동산 플랫폼 땅짓고에서 부동산 건축 인테리어 정보를 찾아보세요. 뭐 이거죠.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딱 들어가면 제일 좌측에 제가 지금 휴대폰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PC로 보시는 분들은 다르게 볼 수도 있지만 여기 뉴스 돼 있고 매물 찾기 돼 있고 경매 정보 돼 있고 부동산 교육 돼 있습니다. 탭에. 자 그러면 뉴스 하나 빼고는요. 예. 매물 찾기 돈, 경매 정보 돈, 부동산 교육 돈, 다 비즈니스예요. 매물 찾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예. 보통 네이버 같은 경우에 그렇게 이제 짜이거든요. 뭐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에 이렇게 한 달 정도 이렇게 올립니다. 그런 게 이제 매물 찾기예요. 네, 이렇게 맞아요. 해서 이제 부동산 중개업사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고 경매 정보 마찬가지로 수많은 경매 업체들이 있거든요. 네. 그와 관련해서 또 비즈니스를 같이 하는 것이고. 근데 언론사가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언론 진짜 조선일보든 중앙일보든 자신들의 어떤 크레딧이잖아요. 언론사로서의 크레딧을 가지고 실제로는 장사를 한다. 장사도 아주 노골적으로 한다. 와, 네. 노골적인 게 그리고 문제야. 이제 그 안에 뉴스라고 돼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비즈니스거든. 네. 그리고 본인들 소개도 사실상 그게 집 사서 인테리어에서 뭐 이렇게 빨리 이렇게 돈 벌어서 경매하고 이래가지고 부동산으로 돈 버세요 이런 말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정보로서의 어떤 균형감 있는 매체인가라는 건 기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문제네. 자신들이 이제 나름대로 그 국내 조선일보 계열사라는 걸 부각을 합니다. 국내 부동산 미디어 1위 플랫폼이다. 그래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이 자신들이 만든 이 콘텐츠가 조선일보 포함해서 조선닷컴 뭐 네이버 다음 이렇게 다양한 곳에 많은 곳에 뿌려지고 있다는 뿌리죠. 것도 얘기하고 있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제야. 독자들 입장에서는 조선일보 그리고 계열사 그리고 나름대로 콘텐츠 거기에 또 신뢰성을 그렇죠. 느끼고 네. 또 여기서 말하는 여러 아까 우리 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마케팅에 또 같이 또 활용을 합니다. 맞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래요? 매체로 네.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그런 이제 땅집고라고 하는 조선일보 계열의 부동산 전문 미디어가 있는데 네. 국토부가 이 땅집고 너네 보도
너무 잘못하고 있어 라고 지적을 했다고요? 그래요. 언론중재위원회 네. 지난달 2월 27일 날 11꼭지의 이제 땅집고의 기사를 모아가지고 네. 언론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일부 이제 제소라고 하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언론 조정 신청을 한 거고. 조정 신청 11개나 돼요. 그렇습니다. 11개 꼭지인데 해당되는 기사가 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부동산 관련 기사가 10꼭지 정도 돼요. 10곡이야. 그 문제 삼은 네. 그 기사 뭐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지만 보니까 네. 어떤 거냐면 간단하게 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정책 규제책 내놓잖아. 예. 그거 효과 없어요, 국민 여러분. 요런 얘기. 그리고 나서 또 어떤 거냐? 예. 이재명 정부가 엄청나게 공급 정책 내놓을 거다. 기정사실화하면서 부동산 마치 엄청나게 오를 것처럼 바람 잡는 기사들이야. 맞죠? 일정 부분 그렇게 보실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국토부가 특정 매체를 상대로 예. 그다음에 이렇게 많은 기사를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조정 신청을 하고 네.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은 아마 이번 정부에서는 처음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과거에서도 이런 사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취재를 쭉 해오면서 보면 이렇게 물론 이렇게 건 바이 건으로 어떤 기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정부 기관이나 뭐 정부 부처나 아니면 기관 개인들이 기사에 대해서 당연히 어떤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죠. 내 기사가 잘못됐으면 네. 정정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반론보도 네. 요청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런데 정부 부처가 특정 매체를 탁 집어가지고 가지고 어떤 기관을 딱 만들어서 많은 한 10곡지가 다는 어떤 기사를 분류로 나눠가지고 네. 언론중재 신청을 한다? 는 건 좀 이례적인. 이례적입니다. 네, 그만큼 이제 국토부에서는 이 기사가 너무 악의적이라고 판단을 했나 보군요.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을 밀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너무 악영향을 끼친다고도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네. 보도인지 궁금해요. 예, 저희에게 좀 네.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 혹시 뭐 띄워본 내용들이 되게 좀 많이 있습니다. 보통 10곡지 기사 중에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기사가 5곡지고요. 부동산 대책. 그다음에 지라시 관련된 내용이 한 3곡지가 있습니다. 아, 부동산 지라시. 그다음에 또 한 2곡지 정도가 이제 부동산 통계에 관련된 기사들이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기사 내용을 한번 보시면 6.27 대책 효과, 이게 작년에 6.27 대책이 나왔고, 네. 그다음에 규제책이죠. 그렇죠. 부동산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까지 네. 딱 한정을 줘가지고 네. 강력한 대책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11.15 대책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이제 공급 대책 포함해가지고 다 포함된 거잖아요. 이 기사들이 대책 주로 앞 후에 나온 기사들입니다. 6.27 대책 효과 달랑 3개월, 특단의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실상 어떤 대책 이제 나온 지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그 대책에 대한 효과에 대한 없다고.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또 공급 물량을 먼저 빨리 내놔라. 예. 라는 형식의 어떤 그런 공급 대책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그런 내용을 가진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또 11.15 대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정부의 대책에 대해 좀 효과가 없다라는 위주의 기사가 많고 특히 지라시 같은 내용도 사실상 지라시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실상 정부가 정책에 또 혼선을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내용을 많이 써내고 있죠. 그렇게 해도 되나? 거의 대놓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와. 이 사람들이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기사의 내용 자체도 오래된 방식이잖아요. 오래된 방식인데 국토부가 이제 워낙 답답했으면 얼마나 답답했으면 언론중재에 제소를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제소했던 방식이 반론이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맞습니다. 정정보도가 아니고 반론이잖아. 그거는 팩트가 틀렸다라는 게 아니고 야 다른 주장도 있잖아. 다른 논리도 있잖아. 야 이렇게 단기적으로 근시안적으로 그리고 일방적으로 다주택자 위주로 강남 아파트 소유자 위주로 이런 식으로 매번 쓰는 거는 좀 너무한 너무하지 거 아니냐? 그냥 다른 관점으로도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조선일보 미디어라는 거를 앞에다 내세우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면 좀 심하지 않니? 한두 번도 아니고 예.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주 완곡한 컴플레인이네. 그렇지 반론이라는 거는 다른 해석도 있잖아. 그렇지. 그런데 맨날 익명의 관계자 맨날은 아니니까 대부분이 익명의 관계자 네. 또는 이제 뻔한 사람들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뻔하거든요. 네. 그 사람들의 말만 이렇게 받아가지고 정부의 정책을 일단 왜곡시키고 정부의 정책을 무력화시키고 무조건 답은 답정너로 정해져 있어요. 오케이. 공급을 해라.
대출을 풀어라. 항상 하는 이야기잖아요. 맞습니다. 수십 년 동안. 네. 그러면 대출을 늘리고 공급을 해라. 근데 공급을 하는데 얼마에 공급해라는 말은 없어. 무주택자들이 좀 값싸게 살 수 있게 공급을 해라. 이런 말은 그런 없어. 건 없어. 그런 말은 안 해. 오히려 그냥 비싸게를 원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 편견에 가득 찬 굉장히 편파적이고 일방향적인 보도를 수십 년 동안 하면서 그걸 통해서 또 비즈니스를 하는. 그게 문제인 거야 나는. 그러니까 좀 심한 거지. 심한 거야. 네. 노골적인 것 그래서 같은데. 노골적이죠. 나도 그러면 익명의 지식인이 조선일보는 폐간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해도 돼? 자체가 그렇죠. 미디어 시장에서 이런 어떤 하질의 기사들이거든요. 네. 저질의 기사하고 알겠습니다. 그냥 쓰고 버리는 기사인 네. 거예요. 이제 정리 좀 해야 됩니다. 10분 정도면 끝나는 기사들인데 고맙습니다. 쓸 수 있는 기사들인데 네. 그만하라는 이야기지. 네, 왜냐면 지금 시간이 없어. 알았어, 그만. 우리 기자님도 빨리 가셔서 그만. 취재하셔야 돼요. 그만. 고맙습니다. 그만. 네. 땅짓고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소송을 당하며 그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나 버렸는데요. 언론이라는 가면을 쓰고 뒤로는 경매와 매물 홍보 같은 노골적인 부동산 비즈니스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니 기사인 줄 알고 읽어뒀던 정보들이 결국은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영업수단이었음을 국토부가 직접 확인해 준 거죠. 공공의 자산인 신뢰를 팔아서 이익을 챙기는 이 기막힌 행태를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언론사가 건설사와 결탁해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의혹이 이젠 합리적 의심을 넘어 서확신으로 굳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시면